제가 원래 생각했던 흐름은 오늘까지 내용을 진도를 하고 다음 주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가 원래 생각이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목요일 스타트라 그런지 종강이 제 예상보다 꽤 빨리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이론 내용을 그냥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그냥 대놓고 일단 프로젝트 시작부터 같이 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잠깐 내용 듣고 다음 시간 내지는 다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 안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습 시간에 뭐 예시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최종 목표를 여러분한테 제시한다든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LMS에다가 최종 프로젝트 계획 제출하는 곳 해가지고 지금 마련해 놨죠. 우리 이전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2번 정도 프로젝트랑 관련한 과제가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배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걔는 과제 점수로 산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점수로 산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2번의 과제에서 딴 100점짜리 점수랑 여러분 프로젝트 100점짜리 점수랑을 몇 대 몇 비율로 섞을 거냐는 아직 제가 결정을 내리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정을 하거나 뭐 정 안 되면 우리 오픈톡방 투표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1대 1대 0 이런 식의 극단적인 거는 아예 보기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냥 저냥한 수준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13주차 목요일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에 진입을 합니다. 최종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 봅시다.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자, 우리 안내문 지난 시간에 같이 열어놓고 확인해 봤었죠. 이번 시간에 그거 여러분 꾸준히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단 첫 번째 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맞을 겁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고, 12월 2일 금요일 밤 이전에 한 번씩은 저랑 오프라인 수업 시간 해도 돼요. 이따가 해도 돼요. 또는 온라인으로 주제랑 관련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서 각자 우리 60명이 어떤 주제로 진행할 예정인지를 파악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 그 각각의 주제, 세부적인 목표를 서로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가 될 수 있도록 밸런스 패치를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 안에는 꼭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GUI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만들 건지를 정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안내문에는 여러분한테 예시 주제로 3가지를 제시를 했었죠. 네, 평소에 이런 GUI 관련한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다라면 그 예시 주제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살짝 나만의 커스터마이즈를 진행을 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우리 작년에는 제가 진행했던 작년 공창컴은 총원이 20명이 채 안 됐어요. 그 당시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주제를 지정해도 겹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한테 다른 친구들이 도전하지 않는 각각 독립적인 고유한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라라고 요청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친구랑 똑같은 거 저한테 얘기하시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뭐 나쁜 말로 하면 뭐 표절 의혹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좀 더 자유로운 느낌으로 자기가 진짜로 만들어 보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서 저랑 같이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프로젝트 시작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디를 켜고 .py 파일 만들어 갖고 코드 짜기 시작하면 100% 한 달 안에 안 끝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코드 작성은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미루고요. 조금 천천히 그래서 이 게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등등을 같이 상상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전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규모의, 이전에 간단히 뭐 숫자 하나 입력받고 뺄셈해서 결과가 반영된 메시지를 출력하면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10초는 견딜 수 있는, 적어도 한 판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의 커다란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려해야 될 만한 내용들, 뭐 대부분 복습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어놓고 오늘부터 주제 선정하고 저랑 협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미리 저한테 얘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친구들 포함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우리 60명 모두 주제를 정해놓고 종반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과 실습의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진행하다가 쉬는 시간 가지고 실습실로 올라가서 남은 거 진행하고 집에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2시간 뒤에 쉬는 시간에 조용히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시간을 두고 앉아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집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이전에 저랑 같이 조교님이랑 같이 다뤘던 그런 일종의 예시 코드들, 튜토리얼들이나 여러분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최종 목표 내지는 우리 과제 3가지를 같이 한번 진행해 봤었죠. 그런 이전까지 진행했던 프로그래밍이랑 요번에 우리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최종 프로젝트는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과제 대충 했더니 제출 가능 떠서 제출했더니 만점 나와버렸네. 최종 프로젝트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라는 그 주제를 누가 고르냐.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었고,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자신이 진행할 주제를 고르셔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경우 이전까지 진행했던 것들은 제가 미리 골라왔어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 중간고사 출제하고 채점까지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죠? 원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이번 시간에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거 해보세요 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목표들은 그 시점에 뭐 12주차든 10주차든 등등 그 시점에 이제까지 진행했던 수업자료 내용들, 거기다 약간 플러스해서 미분적 분학이라든가 일반 물리 내용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만한, 증명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영상 조금 참고하면 얼마든지 스스로 마지막 F5 눌러서 실행까지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미리 잡아놓고 여러분들한테 한국말로 설명을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전에 다뤄본 적 없는 조금은 복잡한 수식, 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된다거나 등등 이 필요한 적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뭐 여러분 매크로 짤 때라든가 그럴 때 좀 고민 좀 했었죠. 아무튼 전반적인 코드 흐름, 순차 분기 반복의 조화 내지는 데이터 흐름,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디다가 담아놓고 언제 계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냐 등등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인풋으로 받아서 프린트로 출력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풋을 언제 받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다 마련되면 그냥 프린터 언제 호출을 하든 그 값이 담겨있는 메시지로 출력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요전까지 진행했던 내용들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직접 주제를 선정하는 후자 최종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마감이 언제죠? 12월, 아무튼 크리스마스 전주죠. 크리스마스 전주까지가 마감 기한인데 그때까지 내가 오늘 지정한 주제에 대해서 결과에 해당하는 .py 파일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을 거냐 라는 게 보장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과제라든가 최종 목표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등등을 제가 미리 나눠서 이렇게 커다란 이품을 일단 적어놓고 내용물을 한번 채워보죠 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다면, 이번엔 여러분이 그 작업부터 직접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그게 목표인 프로젝트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놓는 것부터 여러분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물 채워 넣는 것까지 해서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한국말로 주제를 정해놨다, 그 주제만 보고 과연 이게 한 달 안에 3주 안에 완료가 되는 걸까 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도 역시나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상당히 리스크가 큰 엄청나게 커다란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 실습 시간도 활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수능 보고 온 친구들, 지금 수능 보고 안 온 친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좋은 결과 나오셨으니까 안 오는 거겠죠. 아무튼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고 우린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준성동 국민으로서 저랑 같이 몇 년을 더 여기서 지낼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제 곧 12월로 넘어갈 건데 우리 2022년의 마지막 한 달을 같이 한번 잘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여러분 이게 뭐라 불렀나요? 불완전성 정리입니까? 불확정성 정리입니까? 아무튼 자,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존재할 때 그 시스템이 완전 무결하다라는 거를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프로그래밍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풀로 활용을 해서 간신히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엄청나게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이 추구할수록 그래서 이게 진짜로 한 달 안에 완성이 가능한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내리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어려운 걸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 달 안에 완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말고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땡 치면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도 적어서 내야 됩니다. 그거조차 안 하면 결석이 되고 그러면 더 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결시자가 되니까요. 아무튼 이번 프로젝트는 아무튼 완성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주제를 고르려고 하진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 뭐 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인데요. 턴은 2050년까지 진행하면 끝나요. 오늘은 기원전 4000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10초라는 짧은 기한을 잡아놨죠. 그 10초 안에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정도 스케일에 그 안에서 뭐 해봤자 인간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걸 보여주거나 다양한 입력을 받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나요, 여러분? 안내문에서 4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었죠. 거기서 데이터랑 관련된 정량적인 조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소를 몇 개를 써야 되고 키를 몇 개 이상을 써야 된다. 그 최소 조건에 맞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간단한 이동 보여주고 입력받아서 그 결과 판정을 내려서 보여주거나 하는 수준의 그런 간단한 목표, 간단한 주제를 일단 골라놓고 스타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엄청나게 복잡한, 엄청나게 어려운 또는 엄청나게 고상한 주제를 잡고 걔가 얼마나 어려울 거냐, 나중에 좀 덜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간단한 곳에서 스타트를 해서 저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각각의 부분에 조금씩 살을 붙여서 전체 무게를 맞추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제를 잘 마련해 둔 이번 주랑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주제를 잘 마련해 둔 상태에서 남은 한 2주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직접 그 목표를 이리저리 다뤄가면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파이썬 수식들, 문장들을 적어 내려가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번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목표는 제가 이제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꽁으로 드렸던 하나의 프로그래밍 목표, 하나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여러 단계로 나눠가면서 여러 부분들로 나눠가면서 차근차근 도전하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쉬운 주제를 일단 잡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번 최종 프로젝트는 일종의 복습용 과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신경 쓰면 되나, 이전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해야 될 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점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 뭐 해야 되냐라는 설명 글이라든가 그림 같은 것들을 먼저 그려놓고 스타트를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막 엄청 커다란 게임, 보통 막 AAA 게임 막 그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다운로드 막 60기가, 80기가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자, 그런 큰 프로그램일수록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코드 자체의 크기 내지는 그 코드를 작성을 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전체 개발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비율이 훨씬 더 적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임은 개발 기간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그런 커다란 프로그램일수록 전체 프로젝트 기간 중에 코드를 작성하는 기간의 비율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막 게임 같은 거 보면 크레디츠라든가 만든 사람들 버튼 있잖아요. 그런 거 눌러보면 막 요즘 막 10분도 막 1시간짜리 막 영상 나오면서 막 수많은 이름들 올라가고 막 그러죠. 스탬롤이라고 부르죠. 자, 그걸 슬쩍 살펴보면 프로그래머라는 직책으로 적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진짜 몇 명 없어요. 디자이너라든지 테스터라든지 아니면 뭐 한글 패치하신 분들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등등이 엄청나게 빼곡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인력 비율로도 그렇고 실제 시간 비율로도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시간에는 뭐 하냐? 그럼 코드 짜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는 뭐 하냐? 그냥 월급 도적질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다른 시간에는 보통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자, 코드 작성을 하기 전에 일단 보통 고상하게 디자인이라고 부르죠. 설계를 하거나 계획을 하는, 이제 실제로 팔아먹을 게임이라면 이게 과연 팔릴까부터 고민을 해야겠죠. 아무튼 그럼 작성 전에 수행하는 것 또는 작성 후에 보완을 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까먹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긴 한데 뭐 이것들 중에 작성 후 보완 측면은 실전에서는 당연히 일단 출시를 해놓고 그걸 이제 서비스를 유지를 하면서 업데이트하고 등등 하는 데 들어가는 품이 훨씬 더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는 이 최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롤의 메타가 바뀌어서 이제 이 게임을 패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하루만 여러분 딱 제출하고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F5 누르는 그 딱 하루만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땡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자유롭게 수정하시는 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일단 작성한 다음에 걔를 보완하는 단계보다는 작성하기 전 계획 파트에 조금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제 들으면서 난이도를 책정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 GU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py 파일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시간은 6시간 정도면 여러분이 끝을 낼 수 있도록 그 정도 규모가 되도록 난이도 조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괜찮아요? 기말 대체 6시간이면 땡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종강 6시간 전에 이걸 시작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른 타이밍에 코드 작성 전에 여러분이 미리 수행해야 할 만한 일들을 미리 수행을 해놓고 마지막 한 주를 맞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괜찮아요? 지금 막 너무 겁먹는 친구들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여러분 만들 필요 없으니까 그쪽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엄청 간단한 걸 만든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그거를 주제 선정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점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여러분 15주차 가면 또 미적 시험 보고 또 정력학 시험 또 일반 물리 시험 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안 보는 다른 과목들도 기말고사는 보는 쪽도 있겠죠. 등등등이기 때문에 13주차인 오늘부터 한번 스타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게 일단 글 또는 그림을 먼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파이썬을 다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이 파이썬이라는 하나의 랭귀지를
우리 태어날 때부터 썼던 여러분의 모국어, 한국어 또는 뭐 다른 나라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국어처럼 유연하게 그냥 생각난 대로 적으면 그게 말이 되는 수준으로 구사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어로 주제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살짝 한국어를 여전히 써가면서 부연을 조금씩 붙여서 살을 입혀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만들겠다. 그게 여러분 주제라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한 줄을 적어두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여러분 주제의 기본적인 틀을 잡은 셈이 돼요. 그러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인데 과연 3은 뭐냐? 누른다라는 건 뭐냐? 이긴다라는 건 뭐냐? 와 같은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3은 텍스트가 아니라 3.png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에 그려두고 그 그림 네모를 출력한다. 그 다음에 누른다라는 건 키보드 3키를 누른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그 그림이 떠있는 네모를 누르는 게 3을 누르는 거다. 그 다음에 이긴다라는 건 제한 시간 안에 1, 2, 4, 5 이런 거 말고 정확히 3.png가 그려져 있는 그 픽셀을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긴다. 와 같이 조금씩 부연을 적어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걔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일단 적어두면 이 안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겠구나. 물론 지난주에 작성한 그 최종 버전이랑은 스타일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만의 3을 누르며 이기는 게임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기 시작할 만한 첫 단계를 어느 정도 끝을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서술을 해둔 시점부터 여러분은 그 글만 놓고 봤을 때도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계를 진행하게 되겠구만 실행 흐름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여러분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게임의 전반적인 순차 흐름을 다시 한번 슬쩍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 우리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작성하려는 게임은 사용자가 언제 버튼을 누를지 등등이 확실하지 않은 또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계속 시계를 보면서 시간 초과가 되면 다음 상태로 넘어가거나 해야 되는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그러니까 전반부에 작성을 했었던 그냥 .py 파일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순서대로 쫙 실행하면 한 게임이 끝나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복 구조 아래에서 우리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랑 있었죠? 그 업데이트 내용물을 연거푸 실행함으로써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업데이트를 처음 호출했을 때는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 실행하고 등등등과 같이 매번 호출할 때마다 현재 게임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는 스킬을 우리가 익혔으니까 이제 한국말로 계획을 할 때는 그런 일종의 게임 엔진 정도가 되겠죠. 게임 뒤에 있는 실제 실행 흐름은 그러려니 해두고 조금은 감성적인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이 게임이 기승전결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를 미리 설계를 해보셔도 충분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 안내문에 코드 측면에서의 코드 흐름 측면에서의 목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 3가지 흐름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이기는 거 또는 10초간 버티는 거 또는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지 못해서 죽는 거 또는 특정한 조건에서 치트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훨씬 더 쉽게 클리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렇게 3가지를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니까 일단 그 근본에 해당하는 승리하기 직전까지의 순차 흐름을 가져가 보신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흐름을 잡아뒀다면 이제 그림을 한 장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었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림은 비단 이번 최종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고학년이 돼서라든가 또 프로그래밍 과제가 나오거나 했을 때 굳이 과제에서 이걸 만들어라 라고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셀프로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실행 흐름을 조율을 해두면 계획을 해두면 훨씬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자,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우리가 이외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분기 구조를 업데이트 함수적인 내용물 안에 적어둔 다음에 각각의 부분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if문 내지는 할당문 등등 함수 출식 등등을 적어가면서 하나의 게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까지 여러분이 그려두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랑 우리 프로젝트랑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에 자기만의 주제, 무슨 게임 만들 거냐, 그래서 뭐 하면 뭐 하는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면 그 뭐는 뭐고 뭐 한다는 건 뭐냐, 이긴다는 건 뭐냐 정도까지 한국말로 풀어놓고 그걸 가지고 간략한 순차 실행 흐름 잠깐 생각해 본 다음에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정도까지 그리면 비로소 저랑 같이 밸런스랑 관련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오늘이 아니라 조금 먼 미래의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소개는 먼저 해두고 갈게요. 이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여러 부분의 조합으로 나눠서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py 파일, 각각의 if문, if 부분, elif 부분 등등 내용물을 구성할 때에도 나눠가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각 부분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필요한 또는 여기서 계산해둔 결과에 해당하는 다음 사람한테 필요할 그런 값들이 뭐가 있는지 역시나 미리 계획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당시에 그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에서 봤었던 표죠. 이런 느낌의 데이터들이 각 단계들 사이에서 미리 있다고 가정하고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이렇게 내보낼 것이다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표였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상태들 사이의 전환 과정에서도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나요? 우리 예를 들어 3초 동안 결과 메시지, 결과 색상 보여주고 시작 상태로 넘어가는 게 결과 확인 스테이트의 목표였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계속 시계를 보면서 3초가 지난 날을 재야 됐었습니다. 그죠? 근데 3초가 지난 날, 그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그 언제서부터 3초가 지나면 이냐 했을 때 그 결과 확인 스테이트로 진입하는 그 시점, 그 시각에서 3초 이상 지났냐를 체크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확인 스테이트로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기 위한 스테이트는 3, 엔터 쳐둔 그 문장 부근에 그 동일한 덩어리 안에 우리가 현재 시각이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별도의 이름에 담아두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됐어요. 이와 같이 상태 전환 과정에서 다음 상태 내용을 실행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될 데이터들을 미리 백업을 해두고 세이브를 해두고 이번 업데이트를 끝내도록 여러분이 구성할 수도 있을 거고 동일한 상태, 동일한 동그라미 내용을 실행할 때도 얼마든지 지금 일단 계산해두고 나중에 이 친구를 활용을 하는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은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 목표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 만들던 당시처럼 여러분이 각각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미리 요 단계에서는 저 이름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작업을 수행하고 예를 들면 획수를 계산하고 계산한 획수를 이 이름에다 담아두면 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름들을 정해두고 각각의 데이터 흐름의 구체적인 목표를 여러분이 정해둔다면 이 코드 파트에 대비되는 데이터 파트 역시나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나한테는 데이터 쪽이 더 어려운 것 같다, 나한테는 코드 쪽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체감 난이도의 차이가 각자의 체감 난이도 차이가 얼마든지 지금 드러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드 파트는 외울 건 별로 없죠. 순차 분기 반복. 여러분 if문, while문만 갖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트
더 강렬하죠. 물론 형식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적당한 타이밍에 할당문을 미리 실행을 해야 돼요. 적당한 이름에 적당한 값을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플레인하게 놔두면 둘 다 쉬워요. 근데 그래서 무슨 값을 담는 건데, 그래서 언제 이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는 건데 를 결정짓기 위한, 그거를 지정하기 위한 각각의 수식이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의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해두고, 그래서 그 수식 부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골치를 썩이게 될 친구들이 될 겁니다. 그게 할당문의 는 오른쪽이 됐든 if문의 if 부분 첫 줄 조건식이 됐든 간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될 거고, 일단 그 더하기 부분을 제외한 코드 자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미리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이름을 미리 정해두도록 계획을 하면 충분히 어려움을 타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데이터를 담아둬야 되는 거냐? 2번 상태에서 3번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무슨 데이터를 미리 백업을 해둬야 되냐 등등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아마도 아직 여러분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여러분의 실행 흐름을 잘게 쪼개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나눠둔 코드 흐름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해두면, 그러면 이 흐름들 사이에 무슨 데이터들이 담기고 무슨 데이터가 저기서 사용될 예정이다와 같은 것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코드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여러분이 전체 실행 흐름을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기본적인 코드 실행 흐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만 할 데이터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데이터 이름까지 어느 정도 내가 미리 지정을 해뒀다라면 .py 파일 작성할 준비가 얼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조금은 귀납적인 얘기예요. 데이터랑 코드 중에 지금 시점에 둘 중에 더 다루기 어려운 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데이터 파트를 다루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자, 코드 파트, 예를 들면 나 아직 W 하면 나오는 것들 하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사각형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헬프 치면, 헬프 한 다음에 W new rectangle이라든가 그런 거 해두면 한국말로 적당히 설명을 해주죠. 그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총알의 사이즈를 키운다든가 폭발 이미지를 조금씩 큰 이미지로 바꿔가면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한다는 것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데이터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아니면 데이터 파트가 어렵다라는 거의 근본적인 의의는 여러분이 코드 짜다가 감이 안 오는 시점이 존재를 할 거예요. 이건 과제할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뭐를 어떤 식으로 수식을 적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문장을 엔터 쳐가면서 적어야 될지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자, 그 감이 잘 안 올 때는 보통은 내 if문 쓸 줄 몰라서 감이 안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반복을 때려야 된다라는 게 감이 안 와서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while문을 적는다 하더라도 조건식을, 수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또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이 조건식이 true가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와 같은 것들이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기 흐름, 반복 흐름을 가져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잘 안 떠오르는 이유, 조건식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true가 나오는 조건식을 적기가 까다로운 이유는 보통은 원하는 타이밍에만 true가 나올 만한 수식의 부분 수식에 해당하는 0, 1, 2, 3, 4 꾸준히 증가하는 값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전 프레임에서 미리 체크를 해둔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었냐와 같은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등등.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작업을 위한 데이터가 이전 시점에 충분히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중요한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시점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렇게 담아둬야 여기서 현재 시각이랑 이번 스테이트 진입한 시각이랑 뺄셈을 수행했을 때 그게 3초보다 더 크냐와 같은 구체적인 수식을 목표에 맞게 적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시점에 우리 주제가 다 다르니까 제가 단언을 하긴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드랑 데이터 중에 더 어려운 건 데이터 부분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그러면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값이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값을 메모리 위에 올릴 수 있을 때 할당문을 실행할 수 있는 타이밍에 할당문을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면 데이터 먼저와 같은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한 달 동안 진행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해둔 내용, 아까 전 그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과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 관련해서 미리 계획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안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담을 적절한 이름들을 등재하기 위한 할당문을 차곡차곡 적어두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갖다 주석으로 이제 한국말 설명을 담아두고 스타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막 글로벌 문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긴 했는데 그건 좀 귀찮으니까 우리 GUI 모듈에서는 여러분이 w.data.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자유롭게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풀네임을 적어가면서 w.data. 무슨 개수는 0.75와 같은 느낌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일단 담아두고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작성을 끝을 내고 업데이트에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는 항상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프레임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스테이트로 진입을 했던 시각이 언제냐 등등을 포함해서요. 또는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바 3키를 누른 시각이 언제였냐와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나중에 if문, while문의 조건식이라든가 등등 수식의 부분 수식 내용물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타이밍, 그 데이터가 내 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타이밍, 타임스탬프가 그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여러분은 할당문을 실행해서 그 값을 담아 두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사용자가 3키를 누르고 있을 때만 실행될 만한 적절한 분기 구조를 여러분 업데이트 내용물로 작성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물 안에서 방금 3키 눌렀음 이라는 이름에다 true를 담는다든가와 같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할당문이라고 막 이니셜라이즈 막 이런 데다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특정 프레임이라고 말하는 그 특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타이밍이냐를 먼저 재야 되고 그 타이밍에만 실행된 내용물을 실행하는 분기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분기 흐름 안에 그 if 부분의 내용물 안에 할당문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컴필레이션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건 게임 만들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미리 담아놔야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대출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건 꼭 신경을 써가면서 막히면 일단 이 슬라이드 내용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py 파일 내용물을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는 내가 방금 전 표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애정도 측정 프로그램 만들 때도 똑같았어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데이터들 중간중간 덧셈 결과라든가 랜드인트에서 뽑은 숫자라든가 아니면 IDX 01234 증가하는 값이라든가 등등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적절한 할당문들을 역시나 또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선거리, 디스턴스는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런 중간중간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얼마든지 필요할 거고 그런 데이터들 역시나 여러분이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간단하게 자, 좀 더 구체화를 해볼게요. 요번 프레임에만 쓰고 그냥 내다 버릴 값들은 간단하게
디스턴스 는과 같이 풀네임 굳이 찍을 필요 없이 로컬 이름 사전에다 등재해 가면서 로컬 이름에 담아가면서 사용하도록 보편적인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성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물론 이때도 역시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그 할당무는 적당히 위에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디스턴스를 먼저 계산해야 디스턴스가 10보다 작냐와 같은 조건식 계산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직선거리가 10보다 멀면 패배와 같은 식으로 분기구조를 작성하고 싶다라면 일단 그 직선거리를 구해서 디스턴스라는 이름에다 담는 할당문을 먼저 적어두고 그 밑에 이 부분을 적기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에 도전할 때 그 목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단 다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분기 흐름이든 반복 흐름이든을 채워 넣으시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를 상대적으로 덜 해가면서 한 달 안에 6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대충 썰 풀기는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 코드 작성할 때 팁은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쓰시게 될 거고 이제 오늘 13주차 시간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의 목표는 시작입니다. 주제 잡고 저랑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최종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를 지금부터 한번 각자 정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48분인데 한 4시 반 정도까지는 진행하고 쉬는 시간 내진 자 왔습니까? 지금 우리 선거 후보님 손 들어 볼까요? 준비했습니까?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 짧지 않아도 돼요. 아무튼 이따 준비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쉬는 시간 갖고 실습실로 올라가서 남은 거 진행하고 뭐 자유 퇴근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거 저랑 협의도 해야 되고 제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시간을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할 거냐 일단 뭐 태블릿이 편하면 태블릿 쓰셔도 돼요. 종이랑 펜을 들고 이 정도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타이틀이 멋진 게 떠올랐다 하면은 프로그램 이름을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3가지 정도를 일단 먼저 제시를 할 건데 얘네들 중에 뭐를 먼저 정할 건지는 순서는 자유예요. 일단 프로그램의 이름, 그 한 줄짜리 설명,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과 같은 느낌의 요약을 먼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래서 뭐 하는 게임이냐 키보드 누르는 게임이냐 QWER 누르는 게임이냐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포인터 왔다 갔다 해서 적절한 위치에 클릭을 하면 되는 게임이냐 그리고 이게 힘 능력치가 중요한 피지컬 게임이냐 아니면 민첩 능력치가 중요한 딱 정조준을 해서 터치를 하든가 해야지 승리하는 게임이냐 등등을 미리 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무슨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을 할 것이냐는 전반적인 여러분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게임의 스타일을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일단 정해 두셔야 그런 스타일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10초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난이도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거냐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한 판을 끝낼 거냐 승리 조건, 패배 조건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우리 3가지 실행 흐름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쟤는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 코드 파트고 데이터 파트에 대해서는 쟤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드 파트에 해당하는 거고 따라서 걔네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구성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까지 그려두면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각각의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데이터들에 대해서 걔를 어디다 담아놓고 쓸 거냐 데이터 이름까지 정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데이터 이름까지 어느 정도 정해뒀다면 저를 불러서 오늘은 조교님 반에 있는 친구들도 저를 부르실 수 있어요. 조교님을 불러서 강사 좀 데려와 하면 데려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프로젝트 점수에 산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랑 협의 진행하는 와중에 등등 기록한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 최종 프로젝트 계획 제출하는 곳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 직접 키보드로 쳐서 적으실 수도 있고요. 복붙하든가 해서. 아니면 종이에다 했다, 아니면 태블릿으로 했다, 그걸 이제 폰카로 찍거나 스샷을 찍거나 해서 JPG 파일 등등으로 만들어서 압축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아무튼 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 밤까지로 해놨고, 기한 안에 저랑 같이 실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제출까지 끝내셨다면 만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실습 시간까지 같이 한번 이 내용 지정해서, 자, 협의를 오늘 반드시 할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오늘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저랑 시간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지금 할당돼 있는 4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다음 이후로 미루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화장실 자유롭게 다녀오시고 일단 시간을 잡을게요. 쉬는 시간 및 이제 우리 부회장 후보님 연설을 듣는 시간은 16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연설 듣고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조교님은 언제 시작할 겁니까? 뭐 오늘은 상관없지. 뭐 20분 쉽시다. 그러면 16시 50분에 실습실에서 재개하도록 할게요.